사람들은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배당금이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하지만 은퇴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깊게 들여다보면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든 건 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 비용.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달 아니 매일 빠져나가는 심리적 지출이었습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이 가장 기피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마주하게 되는 이 관계 비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생활비보다 훨씬 더 무서운지, 실제 은퇴자 사례를 기반으로 전문가 시각에서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62세 박 교수님은 대학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며 그는 생활비를 철저히 계산했고 매달 들어올 연금 덕분에 재정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달 만에 그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 집에서는 배우자와의 대화가 어색했고, 직장에서는 늘 회의실에서 둘러싸여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니 하루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보다 관계가 더 무섭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관계 비용이란 결국 이렇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가 늘어나고,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활동을 무리하게 늘리고, 혹은 누군가에게 기대려다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떠안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가계부에 적히지 않지만 은퇴자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5세 조기 은퇴자 신 씨는 FIRE를 목표로 젊을 때부터 공격적으로 절약하고 투자했습니다. 은퇴 직후 그는 자유로움에 들떴지만 3달 뒤 달라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쌓아왔던 인간관계는 은퇴와 동시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배우자 1명뿐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여행과 취미 소비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계획대로였지만 비계획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니 돈은 스스로 나가더군요. 이처럼 은퇴 생활에서 진짜 문제는 고정비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그 변수의 핵심에는 언제나 관계가 있습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3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직장 기반 관계의 붕괴. 둘째, 가족 관계의 재조정.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심리적 경제적 비용 증가. 특히 가족 관계는 은퇴자들이 가장 간과하고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평일에는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서로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로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면 관계의 균열이 빠르게 드러납니다. 자녀는 부모의 개입이 지나치게 느껴지고, 배우자는 갑작스러운 동거 시간 증가로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은퇴자의 정서적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킵니다. 이 소모가 바로 관계 비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라고.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마음의 비용이 늘어나고, 마음의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돈의 흐름도 틀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계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전의 역할을 대체할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 외의 소속감을 만들어 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은퇴 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지, 공간을 어떻게 나눌지, 가사 참여를 어떻게 조정할지. 이런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갈등은 거의 예외 없이 발생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웃, 동호회, 봉사, 지역 커뮤니티는 은퇴 후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현실적인 자원입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은퇴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생활비가 아니라 관계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무형이지만 사람을 가장 크게 흔들고, 심리를 무너뜨리고, 소비 패턴을 바꾸고, 삶의 만족도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결국 좋은 은퇴란 돈이 충분한 은퇴가 아니라 관계가 안정된 은퇴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 이 2가지가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생활비 계산보다 먼저 관계 지도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가 약해지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관계는 비용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은퇴 생활비가 아닌 관계 비용이 더 무섭다는 말은 많은 은퇴자들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은 은퇴를 준비할 때 숫자를 먼저 떠올린다. 월 생활비가 얼마인지, 연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혹은 지금 가진 자산이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 이 계산은 중요하지만 불완전하다.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통장을 위협하는 요소는 숫자보다 감정에서, 지출보다 관계에서 나온다. 관계가 흔들릴 때 그 충격은 생활비의 증가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삶을 무너뜨린다. 관계 비용이라는 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관계 비용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은퇴 관련 안내서에도 명확히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은퇴자들이 자신의 삶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가는 소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감정 노동,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려고 소모되는 에너지, 배우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포기와 양보, 그리고 사회적 소속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돈. 모두 관계 비용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문제는 이 비용이 은퇴 후의 예상보다 훨씬 커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퇴자는 이 비용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교수로 일했던 박 교수의 사례는 관계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은퇴자였다. 은퇴 후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연금, 무리 없는 생활 수준, 주거 안정성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가 무너진 부분은 돈과 무관한 영역이었다. 은퇴 후 2달이 지나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지 않고 참석해야 할 회의도 없고 발표를 준비할 필요도 없는 일상.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여유일 수 있지만 박 교수에게는 존재감이 사라지는 경험이었다. 삶을 지탱해 주던 관계들이 직장에서의 역할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 그는 은퇴를 준비하며 생활비를 계산했지만 관계의 퇴색은 계산하지 못했다. 관계 비용은 심리적 지출이자 정서적 지출이다. 이 비용이 높아질수록 사람은 불안해지고 불안은 소비를 자극한다. 심리적 공백이 커질수록 충동적 소비가 늘어나고 불안감이 깊어질수록 안정감을 찾기 위한 활동 비용이 증가한다. FIRE를 실천하며 조기 은퇴를 선택한 신 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는 누구보다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준비돼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자신이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세계와 마주했다. 직장 기반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끊어졌고 남아있는 관계라고는 배우자 한 명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름의 비용을 매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고립은 곧 공허를 불러오고 공허는 소비를 불러왔다. 취미 활동과 여행, 고가의 장비 구입 등으로 정서적 허기를 채우려 했지만 충동적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만 가져다 주었다. 결국 그는 말했다. 생활비는 계획할 수 있지만 외로움은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관계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가족 아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은퇴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영역이다. 오랜 시간 각자의 삶을 중심으로 살던 부부가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면 관계의 균형은 쉽게 무너진다. 배우자는 자신의 일상을 침범당했다고 느끼고 은퇴자는 자신이 집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해 갈등을 겪는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개입하려 하면 갈등은 더 커진다. 그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드는 감정 노동이 바로 관계 비용이다. 관계 비용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이 비용이 은퇴자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가 바뀌는 전환점이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통해 형성된 자존감,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인정감, 사회적 소속에서 가져오던 안정감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은 정체성의 공백을 경험한다. 이 공백이 오래 지속될수록 심리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는 종종 관계의 위기로 이어진다. 자신에게 확신이 없으니 타인과의 관계 또한 흔들리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 비용을 사소하거나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시간의 증가가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빈도를 높인다.
반대로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요구한다.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과도 같다. 일정한 과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직장과 달리 은퇴 후의 관계는 스스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피로감은 커지고 작은 갈등도 크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관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첫 번째는 역할의 재설정이다. 은퇴 이후에도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혹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은 필수다. 이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이자 사회적 소속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관계 재조정이다. 은퇴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생활 방식의 차이가 은퇴 후에는 충돌을 일으킨다. 집안일 분담, 개인 공간의 확보, 하루 일과의 구조 등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으면 갈등은 빠르게 현실화된다. 관계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이 초기 조율이 실패하며 발생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회적 연결 고리를 꾸준히 만드는 것이다. 이웃,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봉사활동 등은 은퇴자의 심리적 안전망이 된다.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은퇴 후에는 더욱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관계는 은퇴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동시에 가장 큰 비용이기도 하다. 잘 관리된 관계는 안정감을 주지만 무너진 관계는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 관계가 흔들리면 심리가 흔들리고 심리가 흔들리면 소비가 흔들리고 소비가 흔들리면 재정이 흔들린다. 결국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관계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숫자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계산하듯 관계 비용도 함께 점검해 본 적이 있는가? 은퇴 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믿음이 은퇴 후의 불안을 줄이고 삶을 안정시킨다. 관계 비용은 무섭지만 잘 관리된 관계는 돈으로 만들 수 없는 평온을 준다. 오늘 하루만큼은 통장의 숫자보다 마음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길 바란다. 결국 좋은 은퇴란 돈이 남는 은퇴가 아니라 관계가 남는 은퇴이기 때문이다.